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셋 과외 쌤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기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피셋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출 분석 굉장히 다양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는 맨 처음에 기출 분석을 기존에 제가 수능이나 이런 시험을 봤을 때, 대학 시험을 봤을 때 사용했던 그런 오답 정리 방법처럼 기출 분석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출 분석을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A4 용지에다가 문제 1번부터 하나하나씩 오려서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다 선지별로 1번은 어떻고 2번은 어떻고 3번은 어떻고 막 여기저기서 듣고 배운 그런 분석 내용들을 막 빼곡하게 적어놔요. 그렇게 해서 계속 차곡차곡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반적인 기출 분석 방법대로 이렇게 몇 개 현치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한번 만들어 놓고 제가 다시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효율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기출 분석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어떻게 했냐면 기출 문제를 시간에 맞춰서 풀어요. 근데 이때는 한 번에 40문제를 풀 수도 있고 20문제를 풀 수도 있고 여력이 되는 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 문제에 2분만 마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 문제는 2분에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일단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을 그 시험지 크기로 원 시험지 크기로 한 개를 더 인쇄를 했어요. 새로. 그렇게 인쇄를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백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기출 분석한 내용들을 적었는데 이렇게 기존에 했던 1번부터 5번까지 의미 없이 계속 분석해놓고 여기저기서 주워다 들은 그런 분석 내용들을 빼곡히 작성을 해놓은 게 아니라 딱 3가지만 적었어요.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출제 원리예요. 출제 원리. 왜 이런 문제를 출제자가 냈을까? 어떤 능력을 과연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해설지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려는 거다. 이거는 어떤 계산 능력을 파악하려는 거다. 분수 비교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해설지를 볼 필요 전혀 없고요. 완벽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무작정 문제를 맞닥뜨려서 푸는 것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출제 원리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당 문제의 출제 원리, 왜 이걸 냈는가, 이걸로 나의 어떤 능력을 체크하려고 내 문제인가를 간략하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나의 이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 형태인데 그러면 이런 쪽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제를 쓴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답을 찾아간 방법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이 답을 찾아간 방법은요, 여러분,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내가 맨 처음에 문제를 어디를 체크를 했는가, 문제에서 OX를 체크하고 왔는지, 문제의 어느 부분을 체크를 했는지, 그리고 문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자료나 내용 같은 게 있을 텐데 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디만 체크를 하고 갔는가,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보고 갔는가, 이런 걸 적은 다음에 내가 선지를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어느 선지부터 봤는가. 만약에 여기 보기가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었다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는 어떤 거 먼저 봤는가. 그렇게 내가 답을 찾아간 방법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세세하게 적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이렇게 나의 그 의식 과정을 글로 한번 풀어서 써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간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맞을 경우에는 2번까지만 쓰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틀렸어. 그러면 3번을 쓰게 됩니다. 문제를 틀린 경우에는 일단 틀린 이유를 써야죠. 내가 왜 틀렸냐. 문제를 잘못 봐서 틀렸다, 아니면은 내가 숫자를 잘못 봤다, 계산을 잘못했다, 덧셈을 잘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틀린 이유를 적었으면 내가 다음번에는 안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번에 안 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바꿔야 할 행동 패턴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뭐 글을 잘못 봐서 틀렸다 이런 거 했을 때 바꿔야 할 행동 패턴으로 뭐 세심하게 봐야 한다, 뭐 유의 깊게 봐야 된다, 뭐 대충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써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실전에서 내가 계속 세심하게 봐야지, 유의 깊게 봐야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봤자 당황하면은 세심하게 안 봐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패턴으로 바꿔서 이 내용들을 적어주는 게 좋은데, 행동 패턴으로 이제 세심하게 보기 위해서 내가 뭐 각주 부분이나 아니면 다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 세모를 쳐가지고 강조해 주겠다. 그리고 뭐 내가 단위가 있으면 뭐 표에 단위가 나오면 항상 밑줄을 긋겠다, 아니면 동그라미 치겠다, 이런 방식의 행동 패턴을 적어주시면 세심하고 유의 깊게 실전에서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또 나중에 우리가 기출분석을 활용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이유에 대해 이거를 고치기 위한 행동 패턴을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출분석 방법 3가지. 우선 첫 번째는 출제 원리. 이 문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나의 어떤 능력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지를 간략하게 나의 생각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답을 찾아간 방법을 적어야겠죠. 내가 문제는 어디부터 봤는지, 표는 어디 정도만 체크를 했는지, 선지는 뭐부터 봤는지, 뭐 기억, 니은, 뒤에, 리에 보기가 있다면 내가 뭐뭐만 봤는지 등등을 세세하게 적어주고, 내가 문제를 맞았으면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문제를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적고, 이를 고치기 위한 행동 패턴을 적어보자. 이렇게 간략하게 1, 2, 3만 작성을 했고요. 매년 기출문제가 나오면 기출문제를 뽑아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었죠. 근데 또 제가 기출을 최근 거는 막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또 그만의 이유가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이 기출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